마라톤 교주에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마라톤으로 제 인생의 산막을 행복하게 펼치고 있는 김재미입니다. 경험담을 들려드리는 시간이라고 해서 오늘은 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60대 후반인데 제가 제일 잘한 것 세 가지 중 한 가지가 마라톤을 시작한 것입니다. 제가 마라톤을 하게 된 동기는 제가 갱년기가 와서 몸과 마음이 몹시 힘들었던 때였습니다. 제 인생이 험하기까지 했었으니까요. 그동안에 좋아 보였던 남편이 느긋한 거 여유로움도 그 순간에는 저 느려 터진 죄송합니다. 느려 터진 인간과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고 슬퍼하게 됐었으니까요. 그런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으면 남편은 운동화를 신고 공원을 뛰고 들어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게서 받은 스트레스를 그렇게 풀고 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저는 마라톤이 그렇게 좋은 건지 몰랐으니까요. 길에서 뛰는 사람을 봐도 재미도 없고 날도 더운데 왜 저렇게 뛰는 거야 하고 이상하게 생각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웃에 살던 마라톤 선배가 권유를 해서 해피러너스가 모이는 공원에 나와서 한번 뛰어봤어요. 근데 땀을 흘리고 나니까 마음도 상쾌하고 몸도 가벼워지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거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 주에 또 나와서 조금 더 뛰었죠. 근데 기분은 아주 좋았는데 왼쪽 무릎이 아파왔어요. 그래서 나이 먹어 뛰면 무릎 나간다던데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죠. 그런데 코치님 말씀이 쉬면 낫는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한 일주일 쉬니까 진짜 통증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또 나와가지고 또 열심히 즐겁게 뛰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또 오른쪽 무릎이 나가는 거였어요. 오른쪽 무릎이 통증이 왔어요. 그래서 그때는 한 2주 정도 쉬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 나은 다음에는 별 문제 없이 한 1년 정도 즐겁게 마라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스턴 마라톤 해서 저 귀가 얇아가지고 저도 한번 해보려고 거기 열심히 뛰기 시작했어요. 마라톤이라는 게 뭐 뛰는 게 별거 있나?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하다가 이제 어떻게 되었게요. 좌골 신경통이라는 게 와가지고 밤에 너무 아파서 잠도 못 자고 좌골부터 발가락까지 찌릿찌릿 통증이 오는 거였어요. 병원에서는 척추 협착증에 척추 측만증까지 같이 왔고 나이도 있고 하니까 절대 뛰면 안 된다고 했어요. 다시 뛰면은 걷지도 못할 테니까 절대 뛰지 말라고 그러는데 코치님 말씀이 불안정한 자세로 운동을 하면은 부상이 올 확률이 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너무 아프니까 운동도 못하고 스트레칭만 하고 회복하는 데는 1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회복한 다음에 이제 바른 자세로 천천히 뛰기 시작하면서 보스턴 마라톤도 퀄리파이 해가지고 보스턴 마라톤도 다녀오고 매칭님의 수영하고 자전거도 배워서 3종 경기에도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민 와서 열심히 살았으니까 이제 삶을 즐길 때도 되지 않았겠어요. 삶을 즐기려면 다리도 튼튼해야 되고 건강해야 되니까 마라톤 교실 열심히 보시고 코치님하고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같이 운동을 하다 보면 다리도 튼튼해지고 몸도 날씬해지고 건강도 따라오더라고요. 건강하게 되니까 온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기도 하고요. 병원에 은행에 돈 많이 넣어놓고 병원 넋서리한 병원에 병실에 누워있으면 뭐합니까? 다리가 튼튼해가지고 가고 싶은 것도 가고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마라톤 교실 열심히 보시고 저처럼 부상당하시지 마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마라토너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피러너스 온라인 마라톤 교실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번 주 강의는 두 번째 강의인데요. 부상의 이해와 예방에 대한 강의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녹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을 다시 기록을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두 번째 시간 부상의 이해와 예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다룰 주제는 달리기 부상의 이해와 예방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상을 많이 당하시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부상이 어떤 것이 원인이고 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예방해야 되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상을 이해하기 전에 우리가 근육의 원리와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이 고무줄의 원리라고 제가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요. 일단 우리 몸에 근육이 650개 정도가 존재합니다. 굉장히 많죠. 우리의 몸의 중심을 잡고 힘을 내는 이런 것들이 근육이 혼자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여러 근육과 함께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수가 굉장히 많죠. 자, 근육은 고무줄과 매우 비슷합니다. 고무줄은 이렇게 탄력이 있습니다. 고무줄 탄력이 있고, 그 다음에 따뜻한 것을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근육은 결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너무 길게 오래 잡고 있으면 늘어난 상태로 탄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고무줄 같은 경우 쫙 늘린 상태로 오랫동안 있으면 늘어나게 되고 탄력이 없죠. 그 다음에 이 고무줄을 냉동실 같은데, 냉동실 같은데 넣어 놓으면 근육이 어떻게 되죠? 고무줄이 어떻게 되죠? 고무줄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따뜻한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적당히 늘리고 줄이고를 하는 이 원리가 고무줄의 원리와 상당히 같습니다. 자, 근육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fast twitch, 하나는 slow twitch예요. 이게 백근, 적근, 속근, 지근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그 마라토너들, 디스턴스 러너들에게는 이 옆에 보시는 왼쪽 그림처럼 빨간색으로 된 적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적근은 지구력이 상당히 좋고요. 오랫동안 쓸 수 있게 되죠. 하지만 파워는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오른쪽에 보시면 스프린터가 있죠. 스프린터 보시면 하얀색이 훨씬 더 많아요. 이것을 백근이라 그러고 상당히 파워가 있는 근육이지만 오랫동안 사용할 수 없는 근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라토너와 스프린터는 근섬유 비율에 대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스턴스 러너, 그러니까 마라토너들은 적근이 한 80%, 백근이 한 20% 된다고 하면 스프린터들은 백근이 80%, 그리고 적근이 한 20%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발 굴곡의 종류, 이거는 알치를 말하는 건데요. 여러분들 발 알치에 따라서 아킬레스건 정렬도 바뀌고 이것에 따라서 러닝화를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엉덩이 근육과 발 아치가 여러분들의 골반, 무릎, 발 이렇게 내려오는 정렬과 이런 균형을 이렇게 바꿔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근육이 올바르게 잡혀야 이런 것들에 무너지지 않고 잘 균형을 잡을 수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여기 지금 네 가지가 나와 있는데 발 아치가 굉장히 높은 경우, 하이 아치의 경우는 스피네이션이라고 해서 발 닿는 면적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리고 발 바깥쪽이 신발이 닳기도 하죠. 그렇게 되면 발이 바깥쪽으로 아킬레스건 정렬이 나가게 됩니다. 뉴트럴 프로네이션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가 그대로 일자로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하지만 이제 오버 프로네이션이라 해서 흔히 얘기하는 이제 평발들은 신발의 안쪽들이 많이 닿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발을 선택할 때는 스피네이션, 이게 발 아치가 높으신 분들은 닿는 면적이 좁기 때문에 이 충격을 흡수해 줄 수 있는 쿠션이 있는 신발을 선택하기를 선택하면 좋고요. 그 오버 프로네이션, 평발이신 분들은 이 힘을 나눠 줄 수 있는 신발들, 그러니까 발바닥에 그 가운데 부분이 살짝 들어가 있는 신발들이 있어요. 그 신발들을 선택하시면 이
전체에 퍼진 힘들을 약간 집중해서 앞뒤로 나눠주는 이렇게 선택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발착지의 종류에 대해서는 저번 주에 제가 한번 언급만 해드렸는데요. 이번 주에 한번 다시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힐 스트라이크나 미드풋 스트라이크, 그리고 포어풋 스트라이크 이렇게 세 개가 있죠. 처음에 힐 스트라이크 한번 볼게요. 힐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는 무릎이 완전히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꿈치가 걸리기 때문에 맨 처음에는 브레이크가 걸리죠. 그리고 그 충격이 분산되지 않고 뒤꿈치에 처음 걸리는 첫 충격이 골반까지 한 번에 오게 됩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만약에 뒤꿈치에 100이라는 힘이 걸리면 이 100이라는 힘이 그대로 골반까지 100으로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충격이 그대로 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엉덩이 근육이 이 충격을 흡수하게 되는데 너무 큰 힘을 흡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육에 무리가 가고 관절이 틀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 몸이 이 관절이 구부러지는 쪽, 제가 포인터를 잠깐 쓰겠습니다. 이 관절이 구부러지는 쪽으로 힘이 분산되게 되어 있는데 이 무릎이 약간 구부러져 있다면 이 100이라는 힘이 올라가다가 분산되면서 한 60으로 줄어들어요. 이 60이란 힘이 다시 힙관절로 오면서 3, 40, 20으로 줄어들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 엉덩이 근육과 이 허벅지 근육, 그 다음 종아리 근육들이 힘을 적당히 나눠서 가지면서 관절의 충격을 분산시켜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지만 힐 스트라이크는 무릎이 펴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힘이 전달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이 그 뒤꿈치 부분과 이 가운데 부분이 동시에 떨어지는 미드풋입니다. 자, 미드풋 스트라이크는 관절이 약간 열려 있어요. 이 관절 열림이라는 게 이 무릎 관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릎 관절이 조금 열려 있게 되면 이쪽으로 어떻게 되겠죠? 나가면서 힘이 아웃 되겠죠. 그렇게 되면 부상에는 약간의 노출은 있지만 아까 힐 스트라이크보다는 부상에 노출해서 많이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브레이킹 이펙트라서 가속 효과가 노 브레이킹 이펙트죠. 그러니까 뒤꿈치가 한 번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약간 나가주는 가속이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포어풋 스트라이크, 이거 이제 엘리트 선수들이 많이 사용하는 스트라이크 주법이죠. 자, 관절이 열려 있죠. 이렇게 관절이 열려 있습니다. 여기도 열리고 여기도 열리고 이렇게 세 개의 관절이 열리면서 충격들을 흡수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무릎의 충격이 일단 완화가 됩니다. 더 많이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힘이 더 많이 분산되겠죠. 그 다음에 근육과 건의 탄력성을 활용하게 되는데 이거를 할 때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이 앞꿈치가 닿게 되면 그러면 닿는 면적이 줄어들게 됩니다. 닿는 면적이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좁은 면적에 더 강한 힘이 걸린다는 거죠. 그 강한 힘을 버티려면 건과 근육이 굉장히 튼튼하게 잡아주고 있어야 됩니다. 골반 근육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근육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 초보자들이나 아직 뛰지 않아 본 사람들이 갑자기 이게 좋다고 해서 이 포어풋 스트라이크를 쓰게 되면 이 바깥쪽에 있는 근육들과 골반과 엉덩이 근육이 긴장도가 너무 높아지게 돼서 부상의 위험이 굉장히 큽니다. 또한 발목 쪽, 아킬레스건, 족저근 이쪽에 부상이 훨씬 더 많아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론 속도는 제일 빠릅니다. 그래서 발착지를 우리가 결정하는데 필요한 요인들이 뭐냐? 우리가 무엇을 고려해서 발착지를 생각해야 될까? 해보면 이제 맨 처음에 개별성의 원리. 자, 개별성의 원리는 이제 모두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그 다음에 속도의 차이, 그다음에 발 굴곡의 차이, 자, 골반의 각도에 따라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발작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임의대로 한다고 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자, 개별성의 원리를 보면 사람마다 아치도 다르고 근육의 힘, 몸의 중심도 모두 달라요. 발 굴곡의 차이도 마찬가지로 발 굴곡이 알치죠. 그 다음에 골반의 각도, 골반이 약간 뒤로 빠져 있느냐 앞으로 나가 있느냐에 따라서 골반의 각도가 약간 뒤로 나가 있으면 허리는 약간 타이트해지면서 발이 안쪽으로 이렇게 그 발과 발바닥이 이렇게 엄지발가락이 마주보는 식으로 이렇게 약간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배에 많이 나오신 분들 보면 이렇게 뒤로 약간 누워있죠, 몸이. 그러면 골반 각도가 약간 앞으로 나가면서 팔자걸음이 되겠죠. 이런 차이도 있고. 그래서 개인에게 맞는 발작지가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걷다가 뛰면서 느끼셔야 돼요. 중요한 게 발작지는 속도에 따라서 또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옮겨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조깅을 하게 되면 뒤꿈치에 가깝게 뛰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까 제가 하지 않아야 되는 건 뭐냐면 힐 스트라이킹만 하지 않으면 돼요. 그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무릎이 완전히 펴진 상태로 첫 착지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안 하시면 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속도도 빠르지 않은 상태에서 포얼풋을 연습하시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자연스럽게 발착지가 뒤쪽에서부터 앞쪽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써져 있는 것 같이 무릎이 완전히 펴진 상태로 뒤꿈치를 찍으며 달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다음에 엘리트 선수들도 발착지를 바꾸는데 최소한 6개월에서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려요. 그럼 일반인들이 이거를 발착지를 바꾸려면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리고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부상에 노출에 많이 돼요. 왜냐면 선수들은 이거를 철저하게 관리받고 연습하고 참으면서 조금씩 바꿔가는데 일반인들은 갑자기 바꾸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근육, 건, 인대의 차이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자, 근육은 우리가 지금 배웠죠. 그러니까 건과 인대, 그러니까 건하고 인대를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건은 텐던이라고 하는 이 건은 머슬하고 본, 그러니까 뼈와 근육을 연결하죠. 쉽게 이 앞에 무릎뼈가 있으면 무릎이 이 근육과 연결돼서 이 다리를 피고 접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인대는 뼈랑 뼈를 연결해서 힘을 내지는 않아요. 왜냐면 그냥 이렇게 어디에 고리를 이렇게 걸어 두듯이 고리만 이렇게 걸고 있는 느낌인데 이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거는 텐던들이 움직임을 근육과 함께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되면 자, 이걸 잘 기억하실 때 우리가 이 텐던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 근육과 뼈에 붙어서 움직임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자, 부상들이 굉장히 많죠. 이제 러닝 하시는 분들 부상이 그다음에 로우 백 페인, 이게 엉덩이가 뒤로 빠진 경우에 로우 백 페인이 많이 와요. 그다음에 이게 허벅지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힙 페인, 엉덩이 쪽 근육, 특히 중둔근이나 이상근이라고 해서 이 아래쪽 근육이 많이 오는 경우가 있죠. 이 힙 페인은 이 옆에 IT 밴드라고 하는 이 부분하고도 상당히 깊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니 페인, 그다음 무릎, 그 다음에 아킬레스건하고 캐프, 여기 포얼풋 연습하시는 분들 여기 엄청나게 많이 부상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풋 아치 페인, 마찬가지로 종아리 근육이 약해지면서 이제 밑에 족저근하고 뒤꿈치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되죠. 발등 통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상들이 항상 우리가 여기에 노출돼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일단 어떤 페인들이 있다는 것을 먼저 이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부상의 발생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한번 볼게요. 자, 외부적 원인과 내부적 원인입니다. 외부적 원인은 누군가 와서 때리거나 아니면 어디에서 부딪히거나 아니면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갑자기 이렇게 근육이 갑자기 놀라거나 이럴 때
이럴 때 부상이 발생하죠. 그게 아닌 이상 이제 내부적 원인, 이제 안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근육이 과사용되고 이제 지치면 근육이 더 이상 활동을 하지 못하면서 이런 부상이 발생하게 되죠. 자, 내부적 부상에 대한 진단을 한번 볼게요. 자, 대부분 통증의 시작이 근육인데 민감하지 못하면 우리가 가볍게 넘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몸에 알배기는 거, 그러니까 근육이 운동을 안 하던 사람들이 운동을 시작하면서 생기는 근육 통증과 부상으로 오는 근육 통증은 달라요. 자, 오랫동안 잘못된 자세로 막 뛰게 되면 이제 근육에 통증이 있는데 이게 잘 진짜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면 그냥 가볍게 넘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근육이 아픈 게 내가 평소에 안 쓰던 근육을 사용해서 이게 발전되려고 오는 통증인지 정말 잘못된 자세나 근육이 지쳐서 오는 통증인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게 보세요. 자, 허벅지 근육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자, 이 앞에 있는 근육을 여기 세 개가 연합을 했는데 쓰다가 힘이 있다가 조금씩 지치기 시작해요. 그렇게 되면 근육이 다른 곳에 힘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근육이 지치면 옆에 있는 근육과 안쪽에 있는 근육, 바깥쪽에 있는 근육으로 얘네가 힘을 나눠 가지면서 쓰게 되는데 얘가 하나 지쳤어요. 그럼 얘를 쓰겠죠. 또 얘도 더 많은 힘을 쓰겠죠. 그러다 보면 다 지치게 되면 운동 시 발생하는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고 이 건을 통해서 관절이나 근육이 연결된 부분에 통증이 시작됩니다. 맨 처음에 근육이 지쳐서 힘이 없게 되면 건염이 일어납니다. 건염이 뼈에 붙어 있는 다른 인대들과 연결된 이곳이 조금씩 그러니까 힘을 못 잡아주니까 이 걸려 있는 인대들도 조금씩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동작을 할 때. 그래서 인대에도 염증이 발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관절이 만약에 아프다면 이 관절, 무릎 관절, 발목 관절, 발가락 관절들이 아프다면 이 아픈 관절과 연결된 근육이 어디인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병원을 잘 이용하셔야 돼요. 하지만 병원을 갈 때 내가 어느 부분이 근육이 아파서 여기가 어느 근육이 지쳐있기 때문에 과사용되거나 아프기 때문에 어디 관절이 아프다.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알고 가시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의사한테 설명을 하고 만약에 러너분들인데 종아리 근육이 아파요. 종아리 근육이 여기 종아리 근육이 아픈데 이게 제가 이거를 너무 많이 사용한 것 같고 그래서 뒤꿈치에 걸려있는 아킬레스건이 아픈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알고 계시고 그걸 의사한테 설명을 하면 의사들은 이 사람이 뛰는 사람인데 앞꿈치를 많이 사용한 것 같아서 이 근육이 지쳐서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면 이 근육을 조금 더 치료할 때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알고 계시면 치료할 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부상 예방을 위한 근육 관리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준비 운동의 중요성.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준비 운동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준비 운동 없이 이 본 운동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그냥 걸어가고 있는데 누가 뒤에서 확 밀거나 갑자기 방망이로 나를 누가 딱 때리는 것 같은 느낌일 겁니다. 근육한테는 갑자기 운동을 심하게 하면 준비 운동 없이요. 그 준비 운동의 장점들을 한번 살펴보면 부상을 예방하죠. 운동 중에 부상을 예방하고 그 다음에 산소와 영양분을 빠르게 근육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육이 늘어나는 거, 과도하게 갑자기 늘어나는 걸 방지하죠. 왜냐하면 근육을 준비 운동에서 살짝 늘렸다 줄였다를 미리 해놓으면 탄력이 생기고 열이 생기기 때문에 근육이 더 평소보다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장의 활동을
증진시키고, 왜냐하면 심박수가 올라가는 속도가 있어요. 운동을 할 때까지. 근데 이 심박수가 올라가는 속도가 사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준비 운동으로 서서히 올려주는 거예요. 100에서 180까지 심박수가 가는 속도가 있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준비 운동을 통해서 서서히 올려줘야 온몸의 피와 영양분이 제대로 전달되고 더 운동의 효율이 높아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근육에는 신경세포들이 있는데, 이게 우리의 몸의 그러니까 근육 신경세포들이 이 동작들을 기억하고 속도를 기억하고, 그 다음에 어떤 운동을 어떤 형태를 기억하게 됩니다. 그 형태를 기억하게 되는데, 그 시스템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좋게 더 빠른 식으로 몸이 익숙하게 모든 동작들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 운동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준비 운동을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란이 굉장히 많지만, 요즘은 거의 모든 연구에 의하면 준비 운동으로는 다이내믹 스트레칭을 하고요. 정리 운동은 스태틱 스트레칭을 합니다. 다이나믹 스트레칭 같은 경우는 동작을 크게 하면서 조금씩 늘려주면서 움직이면서 하는 거죠. 멈춘 상태가 아니라, 이러면서 근육을 늘었다 줄였다 늘었다 줄였다를 반복하면서 그 가동성을 점점 늘려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몸에 열을 더 발생시키겠죠. 정리 운동으로는 이렇게 근육이 운동을 하게 되면 수분을 많이 뺏기면서 근육이 약간 딱딱해지고 타이트해집니다. 그런 부분을 천천히 늘려가면서, 그리고 이게 좋은 게, 그 운동을 하고 나면 몸에 열이 많이 생겨요. 그러면 근육이 너무 운동을 과도하게 하면 근육이 완전히 풀어지기도 하지만, 또 적당히 운동을 하면 근육이 또 탄력 있는 상태로 그냥 굉장히 잘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때 이제 스태틱 스트레칭을 해주면 근육의 길이가 또 잘 늘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두 개 다 열이 발생하긴 하는데 조금 달라요. 그래서 쉽게 다이나믹 스트레칭은 운동을 위한 준비예요. 그 다음에 정리 운동은 몸이 운동을 많이 하면 근육이 흐트러져 있다는 상태로 생각을 하면, 그 흐트러진 상태를 근육을 정리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육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요인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수분 부족, 그 다음에 근육의 과사용, 수면 부족, 영양 불균형, 과도한 음주, 잘못된 자세, 이런 것들이 이렇게 훨씬 더 많은 요인들이 있지만, 일단 크게 이렇게 6가지만 뽑아봤습니다. 일단 자신의 능력에 맞게 운동 강도를 조절하는 게 좋습니다. 초보자가 상급자 수준의 운동을 갑자기 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운동이 확 늘지 않죠. 그런 것처럼 내가 어느 수준에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운동이 과부하가 너무 심하게 걸리지 않는다는 거죠. 높은 강도로 훈련한 다음에는 이 찬물과 따뜻한 물로 샤워를 반복하시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니면 크라이오법이나 아이싱요법이 있는데, 크라이오 같은 경우는 요즘 몸을 살짝 얼렸다가 녹여주는, 이제 이런 녹이는 이런 걸 통해서 근육의 염증을 발생시키는 그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물을 통해서, 그러니까 운동을 끝나고 나면 혈관이 확장돼 있습니다. 근육도 늘어져 있죠. 이런 것들을 외부의 차가운 것을 통해서 약간의 긴장을 주고 혈관을 좁게 만들어줘요. 그렇게 되면 그만큼 염증이 발생하는 확률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외부의 그 정맥이라 그러죠. 정맥이 베인들이 이렇게 수축했다가 다시 늘어났다가 수축했다 늘어났다를 반복하면서 더 효과적으로 혈액순환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영양분하고 산소를 빠르게 전달하면서 몸의 회복을 조금 더 빠르게 하게 됩니다. 자, 운동 후에는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요합니다. 우리 근육이 가지고 있는 수분이 근육의 60%, 우리 몸의 60%, 70%를 차지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분들이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 수분을 다시 채워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 다음에 규칙적이고 충분한 수면.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자신이 생활 패턴에 맞는 수면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해 주는 겁니다. 그래야 몸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요. 아, 이 시간 되면 잘 시간이야 하면서 준비를 하게 되겠죠. 아, 이때 깨야 돼, 일어나야지
이거를 규칙적으로 맞춰주면 몸이 받는 스트레스가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근육이 회복하거나 움직이는데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다음에 자주 움직이며 생활하기. 평소에 여러분들이 많이 앉아서 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 질병들이 같이 온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적어도 4, 50분, 50분에 한 번은 일어나셔서 움직이셔야 돼요. 2시간 동안 한 자리에 앉아서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 담배 한 갑을 거의 한 갑 정도를 피는 거랑 같은 효과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혈액순환도 안 되고 한 근육이 한 자세로 너무 오랫동안 힘들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앉아있게 되면 이 밑으로 내려가는 신경들을 누를 수 있기 때문에 다리가 저리거나 좌골신경통 같은 걸 유발할 수 있겠죠. 그래서 평소에 약간 움직이면서 생활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운동 후 탄수화물 섭취한 다음에 단백질 섭취하게 되는데요. 단백질 합성은 탄수화물이 들어가지 않으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백질 섭취하실 때 탄수화물을 어느 정도 넣어주신 상태에서 그 다음에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훨씬 더 근육의 손실을 막고 회복을 빠르게 만듭니다. 자, 글리코겐 합성은 운동 후 6시간 이내에 이루어지는데요. 이거 에너지예요. 에너지가 잘 또 채워져 있어야 되죠. 근육에. 그렇기 때문에 운동 후 6시간 이내에는 꼭 밥이나 이런 탄수화물을 먼저 섭취하시고 영양분을 섭취하셔야 된다는 거, 과일이나 이런 것들. 그래야 근육 회복이 좀 더 빨라지고 매우 효과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뭐 탄수화물로 먹으면 안 되고요. 또 단백질만 먹으면 안 돼요. 두 개 다 골고루 섭취를 해주셔야 합니다. 중요한 거는 자신의 몸과 소통하는 거죠. 내 지금 몸 상태,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느낌들, 그 다음에 훈련의 강도 이런 것들을 판단하면서 몸이 많이 너무나도 피곤하다고 느끼는 거가 있으면 조금 쉬어주는 것도 필요하겠고요.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항상 내 몸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에 집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제가 이것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요. 자, 마사지나 자, 물리치료를 받았을 때, 자, 언제 받아야 되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물어보세요. 자, 마사지 받고 침 맞고 이 물리치료 받는 것은 근육에 엄청나게 강한 자극을 줍니다. 그만큼 근육이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만큼 스트레스 많이 받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휴식이 필요하겠죠. 마사지를 받으면 적어도 하루에서 이틀은 휴식을 통해서 근육의 회복을 도와줘야 됩니다. 자, 우리 근육이 언제 더 강해지죠? 자극만 줬을 때 운동하고 난 다음에 강해지나요? 하고 나서 쉰 다음에 강해집니다. 회복이 없다면 더 강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사지나 침이나 물리치료 받는 거는 언제? 만약에 대회가 토요일이다. 그러면 적어도 이틀 전에, 적어도 3일 전에, 뭐 수요일이나 목요일 이때 받고 그 다음날 목금 편하게 쉬면서 다시 근육을 끌어올리는 이렇게 되어야 돼요. 마사지 받은 다음날 여러분들 뛰려고 하면 굉장히 몸이 늘어져 있고 지쳐 있다는 것을 느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마사지 받거나 침 맞거나 물리치료 받는 거는 적어도 전 한 3일 전에 받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3일 정도 돼야 충분히 회복하고 이렇게 대회를 하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걸 한번 볼게요. 자, 준비 운동 중요하죠. 그 다음에 정리 운동, 근육을 준비시키고 정리시키는 거, 이게 부상 예방의 거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운동 강도, 여러분의 초보자가 상급자 운동을 따라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절제 능력. 만약에 밤에 자기 전에 먹고 잔다. 자기 직전에. 운동을 오늘 많이 했는데 자기 직전에 먹고 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조절할 수 없는, 우리의 의지대로 조절할 수 없는 근육이 뭐냐면 심장 근육하고 안에 있는 내장 근육들이에요. 만약에 자기 전에 딱 먹게 되면요. 여러분들 안에서 소화를 시켜야 됩니다. 소화를 시키게 되면
몸이 계속 밤에 자는 동안 움직이게 되죠. 소화 근육들이. 소화 근육들이 움직이면서 그만큼 많은 피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어디도 힘들죠? 심장도 같이 힘들게 돼요. 그러면 심박수가 올라가고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집중합니다. 그렇게 되면 원래 피가 우리 몸을 돌아다니면서 몸을 회복시켜줘야 되는데 이 영양분과 산소가 어디 근육에 집중돼요? 내장 근육하고 심장 근육에 집중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몸이 근육이 회복하는 시간이 없습니다. 잘 때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기 전에 먹지 않는 것이 소화기관과 심장의 근육에 무리를 주지 않고 심박수에도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온몸의 근육의 회복을 도와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심호흡 같은 경우는 무언가를 하기 전에 약간의 몸에 대한 준비도 있고 마음에 대한 준비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급해도 운동 시간이 아무리 늦었어도 잠시 멈춰서 심호흡을 2번에서 3번 하게 되면 일단 몸이 편안하게 릴렉스 되게 되고 그 다음에 근육들도 더 편안한 상태로 준비하게 됩니다. 언제 많이 다치냐면 마음이 급할 때, 너무 들뜨거나 너무 슬프거나 이럴 때 우리가 많이 다쳐요. 감정들이 기복이 심할 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고 무언가를 하기 전에 심호흡을 한 3번, 4번 정도를 통해서 지금 너무 급하면 약간 멈추고 너무 힘들면 다시 심호흡을 통해서 힘을 낸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도 하기 전에 잘 끝나고 심호흡으로 마무리를 해주시고 준비를 해주시면 훨씬 더 부상 예방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강의를 마치면서 우리 모두가 달라요. 근육의 능력과 길이, 몸의 중심, 팔다리의 길이 등 개별성이 있습니다. 초보자에게 상급자 운동 수준은 맞지 않고요. 각자가 깨달은 것이라도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먼저 많이 배우시고 적용해 보시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내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서로를 절대 비교하시면 안 되고 때로는 운동이나 삶에서 오는 연약함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시면서 다시 힘을 줄 수 있게 내 몸과 마음에 존중과 좋은 말과 좋은 생활 습관들을 넣어주셔서 이 균형과 조화를 만들어내시고 이렇게 되면 근육이나 몸이나 마음이나 다시 강한 힘을 충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힘들은 여러분들을 더 나은 곳으로, 더 높은 곳으로 데려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저도 많이 이런 것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다음 주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부상의 이해와 예방을 공부하면서 근육에 대해서 일단 배웠고요. 다음 주는 이제 컨디셔닝 트레이닝의 이해가 들어가는데 이 이해와 실제가 들어갈 텐데요. 이 부분은 백광혁 코치님께서 강의를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코어 근육을 이때 다룰 거고요. 다음 주에 다루게 되고 이번 주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몇 가지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우리 몸에 근육이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이렇게 있어요. 자, 이게 다리 근육이라고 봤을 때, 자, 만약에 이 부분이 아파요. 이 부분이 아프게 되면 여기와 연결된 근육인 여기를 보셔야 돼요. 여기 부분이 아프다 그래서 여기만 계속 만지면 얘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여기 근육이 지쳐서 이 부분이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통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프면 자 보세요.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아프면 여기와 연결되어 있는 이 근육들을 만져주는 거예요. 얘가 아마 굉장히 타이트하고 굳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있어도요. 자 여기서 이렇게 볼게요. 여기서 이 근육이 이렇게 모양이 있죠. 근육이 이 모양인데 여기가 통증이 오면 여기와 연결된 이 근육들이 아마 아프게 될 겁니다. 다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관절만 계속 만지는 게 아니라 얘와 연결된 근육들을 만져주게 되면 회복이 훨씬 더 빨라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활용을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백페인 같은 경우 제가 이거 설명드릴게요.
백페인 같은 경우는 엉덩이가 이렇게 빠져 있어요. 자, 엉덩이가 이렇게 빠져 있게 되면 여기 부분 로우 페인이 굉장히 생깁니다. 여기가 생기면 이게 허벅지 근육과 연결이 돼요. 그래서 여기가 타이트해지면 얘는 힘이 안 들어가게 되고 이 힘이 그 몸의 평행을 유지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어디에 힘이 많이 들어가냐? 허벅지에 힘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허벅지에 쥐가 많이 나시는 분들은 아마 허리 부분이 엉덩이가 뒤로 빠져서 이게 허리 부분 근육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 자세를 골반 각도를 조금만 앞으로 빼주시면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쉽게 관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주 백광현 코치님과 함께하는 컨디셔닝 트레이닝 통해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코어 근육과 엉덩이 근육을 발전시키고 그래서 부상을 예방하고 조금 더 러닝 퍼포먼스를 늘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될 겁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저는 해피러너스 코치 유성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